요즘 우울증 환자들을 감기 환자처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의 숫자가 80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어도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우울증이 감기처럼 많다 보니까 이제는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용어를 감기 말하듯이 너무 쉽게 남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과연 어느 정도일 때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반인들에겐 그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우울증 환자를 상담해 본 전문가로서 제가 우울증의 기준을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란 우울할 이유가 별로 없어도 저절로 우울해지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일주일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우울해진 사람. 이런 건 우울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럴 땐 우울한 게 정상이에요. 그런 일을 겪고도 아무렇지 않으면 그게 더 비정상인 거죠. 이렇게 누가 봐도 우울할 수밖에 없어서 우울한 건 우울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울할 일이 없는데도 우울하거나 혹은 별일 아닌데도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한 상태가 자꾸 반복된다면 그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남들 다 즐거워할 때도 혼자만 웃지 못하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아웃사이더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삶의 의욕이 거의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잘 보이고 심할 땐 자살 충동을 잘 느낍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왜 이렇게 항상 우울한 걸까요? 일반인들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보면 뭔가 슬픈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도 많아요. 어릴 때부터 가정 불화를 자주 겪었거나 실연당했거나 시험에 계속 떨어졌다거나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울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돈 잘 버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분들조차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무난하게 살아온 이런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심리상담센터를 가게 되면 우선 과거의 상처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이런저런 분석도 해주고 조언도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원론적인 상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분들은 정말로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이렇게 우울한가 보다. 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 그렇게 수긍하게 되죠. 그렇다고 심리 상담을 받거나 약을 먹는다고 자존감이 좀 높아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비슷한 갈등 상황이 왔을 때 또다시 내 자존감은 흔들리고 어김없이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울증으로 상담받으러 오는 그런 분들이 자존감이 약하다는 그 말에 완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피 같은 자기 돈을 써가면서 상담을 받기 위해 온다면 그건 정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담을 받아서 더 발전된 내 모습으로 변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왜 자존감이 낮은 건가요? 자존감이 정말 강한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상담에 대한 동기부여가 스스로 불가능할 겁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 있다면 그걸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쓰려고 합니다. 심리상담 역시도 나 자신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고쳐서 발전시키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상담받으러 오는 모든 분들은 자존감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으로 상담받는 분들은 모두 자존감이 정말 강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우울하고 슬픔에 가득 차 있을까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 중에는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뿌리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면을 진행하면서 저는 뿌리 감정을 찾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뿌리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땅속에 뿌리 박힌 감정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들은 무의식 차원의 감정에 의해 벌어집니다. 행동은 눈에 보이는 열매에 불과하고요. 그 근원은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
즉 무의식에서 뻗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솟아나는 이 무의식이라는 영역은 우리의 생존을 관할하는 구역이고요. 무의식이 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주는 건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거나 더 나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두려운 감정, 그것이 바로 뿌리 감정입니다. 그 뿌리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원치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그 강아지에게 몇 번 손을 물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쓰다듬는 게 두려워집니다. 원래의 마음은 편하게 쓰다듬고 싶어요. 그렇지만 손을 뻗는 게 망설여지고 쓰다듬는 횟수가 왠지 줄어들게 되죠. 그 사람이 스킨십을 하지 못하는 행동의 뿌리 감정은 뭘까요? 손 뻗었다가 물 넣어서 다치는 상황이 두려워. 그거겠죠. 우울증 환자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은 상대에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는 관계 패턴을 갖게 되죠. 혹은 혼자 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어느 순간 울음이 터지는 행동도 흔히 보입니다. 그런 행동을 본인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에 자리 잡은 이 뿌리 감정에 의해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뿌리 감정을 찾아봐야 합니다. 내 무의식은 어떤 불행한 상황 혹은 어떤 위험한 상황을 예감하고 타인들과 거리를 두려 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건 너무 표면적인 해석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 고립돼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타인들과 어울리고 무리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된 그런 사회적 본능을 거스르면서 타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우울한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건 내 무의식에서 어떤 불행한 상황에 빠질 거라고 위험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가장 흔한 뿌리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두에게 거부당해서 외톨이가 될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에요. A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5년이나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도 우울증은 개선되지 않았고 심리 상담을 10군데 정도에서 100회 넘게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우울할 이유도 딱히 없다고 해요. 부모님 모두 자상한 분들이어서 꽤 사랑받고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등생 때부터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고요. 또 말을 걸기도 아주 조심스러웠대요. 이상하게 상대방이 날 싫어할 것 같고 재수없어 할 것 같았대요. 친했던 단짝 친구가 다른 아이와도 동시에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상처받곤 했다는 거죠. 그치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항상 애써 쿨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A씨에겐 너무 잘해주는 애인도 있었고 절친한 친구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럼에도 A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해서 외톨이로 버려질 거라는 두려움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살면서 가족들에게 심하게 외면당한 적도 없고 외톨이로 살아본 적도 없어요. 다른 상담사들은 A씨에게 사랑받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한 거라고 이해시켰대요. 또 어떤 상담사는 타인들에게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부족해서다라는 이론적인 설명만 해줬대요. 정말 상담을 받아보면 뭐든지 다 갖다 붙이면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거부당해 본 적 없는 A씨는 왜 그렇게 모두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대체 그 두려움은 어디서 솟구치는 걸까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가 그녀의 낙태된 친동생이 이렇게 빙의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거부당해서 외톨이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A씨의 감정이 아니라 그녀 안에 함께 있는 낙태령이 갖고 있는 강렬한 두려움이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서너 살 때쯤 막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이미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은 다음이라서 더 이상은 자녀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그 아이를 지웠습니다. 낙태된 태아 입장에선 모두에게 거부당한 존재가 된 거죠. 그 태아는 짧은 생을 살면서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만 경험해 본 거예요. 엄마 아빠도 그 존재를 거부했고요. 심지어 산부인과에서 맞닥뜨린 의료진들도 그 존재를 거부하고 제거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태아는 자기가 함께 하고 싶던 사람들과 가족이 되지 못하고 혼자만 형체를 잃은 외톨이가 돼버린 거죠.
그 태아의 영혼이 바로 위 언니의 몸속에 들어가서 모두에게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우울한 감정을 일으켰던 거예요. A씨 말고도 정말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낙태된 영혼이 빙의됐다는 걸 모른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영상 첫 부분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울증 진료 환자가 8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울증이 감기처럼 흔한 이유는 낙태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정신과에서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먹어도 개선이 안 되고 심리 상담을 많이 받아봐도 극복이 안 된다면 그땐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무의식은 그렇게 쉽게 우울한 상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도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지나면 두려운 기억이 서서히 무뎌집니다. 가난하고 척박한 오지에 사는 국민들은 오히려 선진국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긍정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불행한 환경에서도 만족할 요소를 찾아내서 불행을 느끼지 못하게 균형을 맞춰줍니다. 크게 우울할 일이 없는데도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하거나 아무리 심리 치료를 받아도 부정적인 감정과 나쁜 기억들만 자꾸 떠오른다면 당신 안에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감정 에너지의 주인공이 공존하고 있을 겁니다. 물리학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형성된 에너지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그 에너지의 강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건 인간의 마음이라는 파동 에너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학폭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내가 만약 어떤 친구에게 학폭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폭력이라는 에너지는 그걸로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발산된 에너지는 상대방 마음속에 또 다른 분노의 에너지로 그대로 남게 되죠. 표출되지 않고 억눌려 있을 뿐 그 강도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마음으로 남아있다가 언젠가는 그대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플러스 100이라는 에너지로 폭력을 저질렀다면 상대방에겐 마이너스 100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100의 에너지가 나에게 그대로 되돌아올 땐 난 어떻게 될까요? 내가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 모든 걸 잃고 0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어떠한 유형의 에너지든 간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개념입니다. 낙태된 태아가 뱃속에서 형성했던 그 감정 에너지 역시 소멸되지 않은 채 영혼이라는 형태로 남게 되죠. 그리고 원래 사람 몸속에 있던 존재라서 주변 사람의 몸속, 특히 주로 형제 자매들에게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렬하게 보존된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를 타인의 몸속에서 그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부모가 낙태 당시에 태아에게 가한 폭력 에너지가 플러스 100이라고 하면 낙태된 태아는 마이너스 100만큼의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상처뿐인 영혼으로 남게 됩니다. 그 영혼은 누군가의 몸속에서 마이너스 100만큼의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100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0이라는 에너지로 살면서 자기 에너지를 전혀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울할 이유가 크게 없는데 버림받고 외톨이 될 것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우울하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빙의된 영혼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 상담에선 그 우울감마저도 자연스레 내 감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능할 때 더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온전히 받아들이나요? 온전히 받아들이면 좀 나아지던가요? 그걸 내 감정으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닌데 왜 그 감정까지 받아들여야 하나요? 당신에게 들어와 있는 다른 영혼의 마이너스 감정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당신과 분리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우울감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자존감이 높고 얼마든지 스스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분리되지 않는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우울증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